자, 저희가 그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멕시코시티에서 그랑프리 2015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파이널, 그리고 12월 7일 2015 세계 태권도 연맹 갈라 어워즈, 그리고 12월 8일 9일 이틀간 2015년도 월드컵 단체대항 태권도 선수권 대회까지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과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멕시코시티에서 아침에 출국하는 날 제가 호텔에서 노트북과 카메라 가방을 다 도둑 맞아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난주에 또 우리가 이제 또 방송을 또 멕시코시티에서 했어야 하는데,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12월 5일 날 약 낮 12시경쯤에 우리가 그 스탠드에 있는 프레스석에서 우리 박정민 PD가 그 카메라 가방을 거기 그냥 놨는데 가방이 없어졌네?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참고로 뭐 박 PD와 저뿐만 아니라 들어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뭐 지갑을 도둑 맞고 뭐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온 출장이 돼버려서 지금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우리 한 기자는 뭐 잃어버린 거 있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아 정말. 이번에 출장 갈 때 뭔가, 근데 안 다치고 와서 뭔가 그 찝찝함이라는 게 있죠. 찝찝함. 계속 찝찝하더라고. 뭔가 찝찝하면서 했는데 뭐 아무튼 안 다쳤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런 생각 좀 드는 게, 그냥 잊어버릴 때가 돼서 잊어버렸나 보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뭔가 또 잊어버린 것도 잊어버린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냥 다만 훔쳐간 사람이 그거 갖고 그래도 식구들하고 밥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파이널이 아주 중요한 대회였어요. 물론 그 그레이드 자체도 80점짜리 대회이기도 했지만, 2016년 리우 올림픽의 남자 여자 태권도 경기 그 강 대체급 총 8체급에서 그 자동 출전권을 얻는 마지막 대회, 그러니까 이 대회까지를 포함해서의 점수로 각 체급별 상위 6명까지 이 리우 올림픽 자동 출전을 하게 되는 중요한 경기였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여기에 상당히 큰 어떤 목표를 두고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5체급. 우리 아마 긴급구조 처음 시작할 때가 아마 가장 한국 태권도가 뭐 그 전부터 그랬지만 그러니까 최고치에 다다를 정도 한국 태권도 이대로는 안 된다.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긴급구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대로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 막 계속했었고, 우리가 딱 작년 이맘때보다 좀 전에 이제는 즐겨야 된다. 그렇죠. 마음에 이거를 너무 뭐 간절하게 잡으려고 하면은 잡지 못하니 이 어떤 그랑프리 시리즈, 앞으로 올림픽 가는 관문이 과거에 예선전 한 번의 기회로 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롱런,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 관리를 계속하면서 해야만이 마지막에 그 어떤 승부처를 자기가 기대할 수도 있고 그 티켓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 그랑프리의 마지막 그 어떤 결정적 무대죠. 그러니까 이 무대에 뭐 아무나 허락된 것도 아니지만, 또 그 허락된 데 겨우겨우 우리 또 선수들이 5명이 가서 아슬아슬하게 기회를 잡아서 갔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5명의 선수가 그대로 올림픽에 가는 걸로 이제 지금 일단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보다 가능성 내지는 경쟁력 있는 선수와의 평가전 내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 팀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출전권을 획득해온, 그러니까 대한태권도협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NOC의 태권도 경기 출전권을 획득해온 선수들이 모두 6위에 들어있고 6위에 들은 선수들은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뭐 부상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 5명의 선수가 그대로 출전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한태권도협회가 조속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서 발표를 해야죠. 지금 현재는 뭐 결정은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라고는 하지만 발표를 빨리 뭐 상임이사회를 하든 경기력 향상위원회든 통해서 상임이사회를 통해서 발표를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누가 올림픽에 나가냐. 현재로서는 기준은 올림픽 티켓을 딴 6위 내에 진입한 5명이 그대로 간다라는 기준인데 그게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또 그 어떤 그 해당 체급에 있는 다른 경쟁 선수들 과거에 올림픽의 과거의 출전은 세계 예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올림픽 한 1년 정도 좀 앞두고 세계 예선전을 해서 각 체급별 3위까지 아마 티켓을 줬어요. 세계 예선전에서. 네, 세계 예선전에서. 그러면 그 티켓을 따온 선수는 가서 그 선수가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그 티켓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각 국내.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렇죠. 선발전 평가전을 마지막에 네. 다시 했었죠.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난 런던 올림픽 때 어드밴티지를 좀 줬죠. 거기에서 따온 선수가 간 선수가 있지만 못 간 선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67kg의 김미경 선수. 지금 이제 경찰이 됐죠. 예. 그리고 황경선 선수가 마지막에 그 전에 선발 과정에서 굉장히 좀 부진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 국내 선발전에서 마지막 치고 올라서 이제 그 어떤 티켓을 따온 김미경을 제압하고 마지막 뒷심으로 이제 올림픽 대표에 이제 승선한 경우가 있고 뭐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근 3년을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는 2013년 12월 영국에서 맨체스터에서 열린 1차 그랑프리, 그러니까 1차가 아니고 최초의 그랑프리 시리즈 파이널. 예, 파이널. 파이널. 유일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로 인부터 해서 계속 이제 이 레이스가 기존은 각 체급별 상위 6위 선수는 바로 올림픽에 그 출전 티켓을 준다. 과거에는 남자 두 체급, 여자 두 체급 최대 체급 쿼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 국가의 어떤 독식을 막기 위해 그게 우리나라죠. 대한민국 태권도의 어떤 독식을 막기 위해서 각 절반의 체급 최대 맥스를 그렇게 됐는데 런던 올림픽 이제는 태권도는 세계 평준화가 됐다. 경쟁력이 있으면 8체급 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또 될 수 있지 않는 막상 이제 보니 이번에 한국이 이제 가장 많은 체급을 가게 됐잖아. 5체급. 그렇죠. 근데 그럴 수는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남자가 3체급, 여자가 2체급. 그래서 기회는 자동 출전권은 6위 안에 주지만 만약에 이 선수가 부득이한 경우에 좀 부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출전을 나는 안 하겠다, 나 그냥 은퇴를 하겠다, 혹시라도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게 되면 아무나 그 나라 선수가 가느냐. 이제 원칙은 NOC에 소속된 NOC에다 주는 거죠. 그 지금 5명의 선수한테 준 게 아니고 차동민이나 이대호 선수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국가 올림픽 위원회에 준단 말이에요. 그 국가 올림픽 위원회에서 다시 그거를 주는 건데 지금 태권도는 그 선수한테 주는 거로 하는데 다만 이 선수가 못 가. 그러면 아무 다른 선수 선발전에서 주느냐? 그게 아니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세계 WTF인가 세계 태권도 연맹 올림픽 그 해당 체급 랭킹에 20위 안에까지 들은 경험이 있는 선수에 한해서 준다. 예. 그렇죠. 전혀 생뚱맞는 신이한테는 그 자동 출전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 그 선수층이 얇은 나라는 여차하면은 부상이 그렇게 되면 그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또 행운의 어떤 와일드 카드가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올림픽 대표팀이 빨리 꾸려져야 됩니다.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올림픽 지금은 이 레이스로 이제 치중을 했다면 이제 올림픽 준비 기간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코칭 스태프도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선수 스파링 파트너라든지 그 해당 선수에게 가장 잘 맞고 또 불리한 선수들, 자기가 어려운 선수들 위주로 한다 스파링 어떤 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트너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대한태권도 그 강화 훈련단 코칭 스태프들 계약이 내년 한 6월 정도까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조들을 명확하게 해서 빨리빨리 좀 정리할 건 정리해서 올림픽 팀으로 전환이 빨리 좀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첨예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이것과 관련해서 벌써 진작부터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쪽이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냐,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했는데 제가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무엇이 옳다라는 얘기를 전혀 이렇게 섣불리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이게 예민해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경기력 향상위원회 문제, 국가대표 강화훈련단 지도자들의 임기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막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역학적인 요소들을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거죠. 나는 그냥 솔직히 나는 그냥 지금 이 팀이 가는 게 맞다라고 봐.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 6명의 강화훈련단이 올림픽까지 가는 게 난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꾸 과거 전례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속팀 문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강화훈련단 뭐하러 만들었냐? 이 시스템 뭐하러 만들었냐? 이 시스템으로 한 번쯤은 올림픽을 겪어봐야지 이것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만약에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결국 올림픽까지 가는 동안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6명의 코칭 스태프를 차라리 그대로 밀고 가서 이 6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 TO에 따라서 나가고 못 나가고 이건 결정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는 사실상 그렇게 특별히 나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냥 내 선수 한 명 한 명에 5명 놓고 봤을 때, 물론 내 판단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 선수한테는 이 코치가 맞을 것 같고 이 선수한테 이 코치가 맞을 것 같고, 이런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 있겠지. 그건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고, 난 적어도 이 강화훈련단 시스템, 이 강화훈련단 체제의 어떤 그 성공이나 실패냐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이 6명이 그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 나도 일하는 선수가 지명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선수한테 자기의 전담 코치의 어떤 선임권을 주자라는 거지. 이하는 이거. 여기서 쪼개지는 한 명이 나가고 또 한 명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시끄러울 수 있는, 잡음이 날 수 있는, 차라리 그럴 수 있는 이한. 그리고 원래 왜 이걸 어느 한편으로 이란이 다음 리우올림픽이 끝났을 때 강화훈련단은 나는 임기를 4년으로 가진다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예요. 가다가 정말 안 됐을 경우 이제 경질을, 우리 축구 대표팀처럼 경질을 시키고 새로운 걸 하더라도, 그러니까 총감독에 좀 힘을 더 실어줘야 되는 거죠. 총감독이 중간에 정말 뭐 아닌 경우는 뭐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그래도 뭐 성적이 안 좋으면 총감독을 교체하면서 동시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4년 주기로 이제 올림픽 단위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화훈련단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우리 축구 국가대표들이 욕 뒤지게 얻어먹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여하튼 여기도 많은 뭐 언론이라든지 주위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뭐 어떤 시기와 질투와 언론의 비판과 받으면서도 그 전에 또 2년짜리 그 강화훈련단이 있었지만, 최근에 여기가 결국 마지막 5책을 만들었으니 충분한 역할은 했다, 공헌했다. 근데 아무튼 참 이게 아무튼 여튼간에 이제 뭐 저희도 뭐 저희지만 협회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이거 정치적인 노름으로 가면은 절대 안 된다. 우선 중요한 건 이거 찢어먹기 식으로 뭐 이렇게 이 팀 가니까 이 팀 가고 선수가 원치 않은 식으로 가는 거는 이건 절대 안 된다. 제가 11월 28일부터 귀국 가는 날까지 대표팀하고 같이 동반을 했어요. 이번에 40명이 넘는 대규모 선수단이 이제 댈러스를 거쳐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프론트 역할이 무엇인가? 프론트. 이걸 한번 좀 우리 진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협회 사무국에서 직원이 행정 직원으로, 행정을 보는 직원이 임원도 아니고, 대규모 선수단 혹은 소규모 선수단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제대회 내지는 전지훈련 이런 것들 나오면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물 들고 다니고 도시락 갖다 배달하고 뭐 난 이런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 역할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지금 여기 현장에 누구 때문에 와 있냐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선수들이 최대한의 경기력,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배려하고, 지도자들 역시도 근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뭔가 일탈이 생기거나 뭔가 사고를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뭔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일탈로부터 빠져나가고 하거나 일탈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서 막아내면서 카트시키고 할 걸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역할을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이제 프론트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이제 그 처음은 아니고 이제 대표팀하고 동반을 이렇게 오랜 이런 상당히 2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나는 우리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부장이 뭐 직급은 높지만 어찌됐건 간에 현장에 와가지고 해야 될 일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프런트란 말이에요. 지금 주무란 말이지. 근데 난 이 사람이 약간 임원으로 왔는지 난 직원으로 왔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선수단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 좀 사러 가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물로 보이냐고 이런 얘기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대표팀하고 이번에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솔직한 말로. 근데 그래서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정 공유도 잘 안 돼요. 일정 공유도. 예? 자, 오늘 오후 스케줄은 뭐고 내일 오전 스케줄은 뭐면 내일 오후 스케줄은 뭐고 그 다음 스케줄은 뭐다라는 게 정확히 공지가 되고 그러면서 뭐 조정해야 될 거나 조율해야 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왜? 이 선수들이 지금 가서 시합을 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해줘야 되는데 공유가 잘 안 돼요. 멕시코 시티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지도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예민하니까 지금부터 조심해라. 그리고 행동관령을 내릴 테니까 받아 적어라. 이게 누구한테? 대표팀 지도자들한테 경기부장이 이게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 직원이 선수단 지도자들한테 난 할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개인적인 관계로 보면 다 서울 최고, 한국 최대로 엮여지는 라인들이 상당수 있죠. 그러니까 선배란 말이지 사실상. 대한태권도협회 국제경기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무 책임자이기도 하고 부장이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본인의 어떤 능력과 배려와 그리고 어떤 실력으로 입증해가지고 어떤 그 권위를 세워나가는 거지. 내가 지금 기분이 예민하니까 조심하고 행동강령을 불러줄 테니까 지금부터 받아 적도록 해. 중학교 3학년이 무슨 중학교 1학년 후배 괴롭히는 것처럼. 저 거기 있는 동안 우리 제가 734호를 썼어요. 방을. 우리 냉장고는 냉장고를 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냉장고를 열지 못하게 했어요. 왜? 냉장고를 열면 그 안에 있는 음식들 혹시 우리 선수들이 먹을까봐. 근데 난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음식들 그 안에 있는 거니까 유료로 계산해야 되는 것들 미니바에 있는 것들 빼서 다른 데다 놓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선수들 운동하고 오거나 뭐하고 하면은 먹을 수 있도록 물 같은 거 뭐 같은 걸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 넣어놓게 해요. 왜? 나중에 체크할 때 계산이 귀찮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 생기면 응? 그러니까 자기 귀찮으니까 태문이가 감량이 워낙 힘들어가지고 애가 댈러스부터 오는 동안에 막 이 감량에 들어가가지고 막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 그 시원한 물 한 병을 마시고 싶어 냉장고에 좀 뭐 넣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내가 진짜. 응? 자기 가방도 안 메요. 백팩이라고 해봐야 내 가방보다도 더 가벼운 백팩 하나 메고 왔는데 자기 가방도 안 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코치들 중에서 아니면 이 사람 중에서 자기 짐 앞뒤로 백팩 딱 메고 캐리어 2개 딱 끌고 이러고 가야 돼.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전화해. 내 가방 잘 챙겼지? 아니 지 가방을 지가 챙겨야지. 임원이야? 나는 이번에만 그런 줄 알았어. 이번에만. 근데 보니까 그동안의 이 그랑프리 대회나 이렇게 세계대회 쭉 가면서 대체적으로 항상 그런 식이었대. 하여튼 뭐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 지도자들, 온 선수들의 대선배로서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부장에 비록 낙하산으로 왔다 하더라도 경기부장으로 와 있으면
본인이 최소한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후배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 후배 선수들한테 어떤 존경을 받아서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일을 처리할 때 야, 이거는 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되는 거고 하는 거지. 진짜 말 그대로 뭐 진짜 유치한 수준의 진짜 중3 선배가 중학교 1학년짜리 미운 놈 괴롭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선수단을 이렇게 대해서는 그건 안 된다. 그리고 했어야지. 성재준 전무는 그 상황을 계속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최근에 모든 대회를. 그 봤을 거 아니야. 말을 안 하나? 그러니까 성재준 전무하고 내가 그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성재준 전무 얘기는 성재준 전무님 얘기는 뭐냐면 대규모 선수단이나 이런 선수단을 이끌다 보면 불가피하게 통제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게 분명히 있다. 다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상원 부장이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생각을 해달라.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뭐 통제라는 말보다도 어떤 좀 각을 친다 그럴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의 것들에 대해서만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을 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선수들조차도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별명. 이상한 부장. 우리가 또 늘 가까이 또 비교하는 게 배야 된다고 하는 게 GB팀, 영국팀, 뭐 게리올 이하 스태프들 선수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선수들의 잠자는 환경이 문제는 없는지부터 체크부터 해서 그날의 어떤 컨디션, 경기에서 눈을 절대 안 떼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랑 그 프레스 쪽을 또 경기 분석팀이랑 같이 했었는데 보면 절대 안 떼고 경기 끝나면 바로 BBC부터 막 무조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전화 인터뷰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런 성적이 나왔는데 가서 바로 뛰어내려가서 수고했다고.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 대표팀의 프론트가 과거에 나가서 진짜 아까 국가대항전 갔더라면 뭐 그때도 이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이야기 들었을 때 프론트들이 선수들의 어떤 뒤에 보조자 역할을 해주고 그림자로서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현지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을 거느리고 코칭 스태프들 거느리는 프론트라는 것은 군림하는 거야, 군림. 그러면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좀 문제 인식을 분명히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쪽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랑프리지의 형태로 가는 이 체제라면 강화 훈련단 내 프론트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태릉 선수촌 안에서부터 모든 이슈들이 뭐 태릉 외에 어떤 선수촌 외에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조해줘야 될 역할과 어떤 정산해줘야 될 역할. 그러면 총무부가 파견을 나가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전문 코치들 중에서도 프론트를 쓰든 예전에 한번 그러기로 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은 이제 뭐 주로 장정훈 코치가 그 역할을 이제 뭐 하고 있거나 하여튼 젊은 코치들이 이제 그 역할을 주로 맡아서 하죠. 행정적인 측면에서 공문 작성이나 보내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난 모르겠어. 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란의 중등부를 갔다 온 것도 왜 거기는 이상원 부장이 안 갔을까? 응? 본인 가기 싫으니까 하는 거야, 그런 생각해요. 본인 뜻대로 안 됐으니까. 야, 너 나가. 난 이렇게 됐다라고 봐요. 난 그렇게 들었고. 그러니까 과연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부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과연 누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 역할을 하라고 거기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과연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